주초반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잘 잡아봐야겠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연결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아직은 불안정한 반등 국면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아직은 불안정하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지난달 하락을 이끌었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시장은 반등 국면으로 완전히 진행되는 듯 했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이슈 등 각종 대외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의 단순 되돌림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한번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단기 급락 이후 반등이 30일 또는 60일 이평선 수준에서 항상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반등 역시 최소한 60일 이평선 부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반등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의 거래 대금 반등 과정에서 오히려 감소 중이기 때문에 어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6월 10일 종가 기준 고가인 372.86포인트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 오늘을 제외하고 오늘 이전까지 중립권에서 순매수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일 이평선 위치 380포인트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가가 363포인트대인데요. 380포인트대 저항을 돌파하게 되는 시점이 상승 국면으로의 전환이냐 혹은 전환 가능성이 있느냐를 논해도 되는 시기라 보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2차 하락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지수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할 때 달러 지수 그리고 유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위험 지표인 달러 인덱스 60일 이평선 중심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고 유가 역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일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인플레나 어떤 전쟁 이슈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주요 대외 변수를 보실 때 달러 인덱스와 유가를 확인하시면서 국내 지수의 우호적인 환경이 언제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체크 포인트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우선 시황에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러시아 주가 어제 하루 만에 지수가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한 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인데요. 결국엔 조삼모사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2,700포인트 선 지지력을 테스트할 중요한 분기점인데 오늘 결국 종가로는 지켜냈습니다. 대외 변수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이슈, 증시의 향후 향방을 가를 본질적 변수는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주 후반 발표 예정인 경제 지표들 이 예상치와 어긋날 경우에 그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기 불안 심리 확산이 2차 하락을 가져올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지수, 달러 인덱스, 유가, 환율과 유가라고 보시면 되고, 증시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 두 지표가 돌면서 혹은 주 후반에 발표될 PCE와 같은 경제 지표들의 어떤 예상치와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추세선 2,700포인트 선 깨지 않으면서 코스피 200 종합지수 38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상승의 전환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거래소에선 조선과 운수업종 주가가 선방을 했는데요. 상반기 일자리 증가 기대에 더해서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역시 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로나19의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일동제약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에너지 그리고 곡물과 같은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GSE나 중앙에너비스 등이 급등을 했고요. MC넥스, 인터플렉스 등의 어떤 갤럭시, 지난주 말씀드렸던 갤럭시 S22, 수혜주와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폴더블폰 관련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S펜 디지타이저 보조로 인해서 올해 큰 폭의 성장이 기대돼서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특징주로는 상한가를 기록한 알파홀딩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송 네오텍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2차 전지 그리고 OLED 사업 진출 목적의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가운데 언급드린 섹터 외에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그룹의 테스나 인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 역시 큰 흐름은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거래소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SK스퀘어 외에 은행주들 편입이 눈에 띄었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의 어떤 2차 전지 관련주와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의 게임주를 샀고요. 네오위즈와 아프리카TV, 컴투스홀딩스 등은 매도를 했는데요. 이처럼 같은 게임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나뉘는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주간 증시 이슈에 관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축 우려는 변동성을 키울 변수인 거고요. 특히 25일 발표될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긴축의 어떤 폭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 다수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한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 발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bp 인상안을 선호하는 입장도 아직 있기 때문에 공격적 긴축 가능성에 대한 모든 걸 열어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닝 시즌 역시 막바지로 접어들 텐데요. 메이시스, 홈디포,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모더나, 이베이 등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던 리오프닝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글로벌 방역 완화와 경기 재개 기대감, 지수의 지지부진함과는 별개로 관련 섹터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지난주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리오프닝 업종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 섹터와 관련해선 지지난주에 카지노, 특히 내수 활성화의 수혜인 강원랜드를 가장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아직 덜 오른 리오프닝 주식을 사 모아야 하는 시기라면 향후에는 의류와 유통 그리고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과 패션 위주의 매출 구조, 리오프닝 최적화 기업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롯데 관광개발 역시도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내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가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엔터 쪽, 3월 BTS 서울 콘서트 개최 소식으로 인해서 16일 급등했던 하이브가 대형주 단에서는 리오프닝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들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크 포인트 가운데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는데 그러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더 이상 이쪽에 좀 몰입하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긍정의 힌트를 좀 찾아보자라는 시각이신 거지 투자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 잠깐 언급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지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충격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면전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에 관한 부분은 더욱 심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국지전 그리고 갈등의 장기화 같은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금융 환경이 일시적으로 마찰을 겪어서 훼손될 수 있겠으나 후에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평화협정과 논란의 종식인데요. 전쟁 위험이 선반영됐다라고 하면 한 달 내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지수를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어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펀더멘털 변수를 보자로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에 시달려온 글로벌 금융시장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사태가 격화되고 또 완화되는 것이 현재 금융시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고 악재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글로벌 주시장이 단기간에 추세 반전을 하고 상승 추세를 재개해 나갈 수 있냐 하는 가능성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나 경기 불안의 지속 여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 지표가 불러 라비 효과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만큼 기대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추가 조정, 횡보 국면의 장기화 또한 예상 시나리오에 넣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실적 시즌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상치긴 하지만 개선세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이는 기업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성 TNC 그리고 한국콜마, 심택, 현대로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스판덱스 수요 성장에 발맞춘 하반기 인도 공장 증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닝샤 공장 역시 본격 가동되는 해가 오래기 때문에 실적 증가는 당연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기본법의 어떤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택은 아시는 것처럼 기판 부문의 고성장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유의미한 상향 조정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끝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레일 솔루션 부문의 저가 수주 탈피 그리고 적자 수주 물량 해소 등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이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콘텐트리인데요. 올해에만 30개 이상의 콘텐츠 라인업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부담 없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몸을 사리면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긴축의 정도를 예상하고 향후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확보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로 2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장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